굉장히 그 한국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패시브하다와 액티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패시브한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막 얘기하자면 시켜야 하는. 인종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잖아요. 네. 뭐 고관절, 이런 차이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퍼포먼스의 차이는 있지만 뭐 동양 선수, 우리나라 선수라고 해서 서양과 분명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뭐 미리부터 우린 차이가 나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 예전에 어떤 학회에서 저는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코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키나와에서 캠프를 할 때 미국 코치님이랑 일본 코치님이 계셨는데 일본 코치님이 오히려 일본 아시아 선수들은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고 이제 좀 효율적이고 이런 방법으로 훈련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온 코치님이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강하게 치는 거를 하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니냐. 만약에 아시아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근력이 낮고 힘이 더 부족하면 도대체 유도에서는 왜 일본이 금메달을 따는 거냐. 왜 역도에서는 왜 아시아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보다 더 힘을 잘 쓰는 거냐.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팔, 다리 길이나 뼈의 길이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뼈의 골격의 구조. 골격이 있고 그 위에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리치가 길거나 다리가 길거나 하면 구조적으로 힘쓰는 게 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차이는 있지만 만약에 한국에도 팔다리 긴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하고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없다라는 거는 저도 이유는 과학적 근거는 모르겠지만 동의는 아직은 못하겠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강하게 치는 거를 강하게 치고 강하게 던지는 거를 자기가 되는 능력선에서 훈련하는 게 처음 접근하는 기초가 아닐까. 그러니까 드라이브 라인에서 하는 방법들이 모든 게 다 새롭게 창조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해오던 것들을 드라이브 라인이라는 단체에서 나름대로 정립을 시켜서 선수들에게 적용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드라이브 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트레이너들이 얘기를 할 때는 다들 좀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냥 워낙 많은 큰 바람을 얻고 있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좋은 걸 수도 있고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뭐 명확하게 모든 정답을 하는 트레이너가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조금 많이 좀 조심을 해서 이 부분은 좀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레이너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선수들이 힘을 쓸 때 어떤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암 스피드만 유독 빠르다든지 그 팔 스윙이 유독 빠르다든지 혹은 그 반대되는 타입의 선수들도 있죠. 아니면은 뭐 회전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이쁜 회전축을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서 뭐 2두나 이런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서 던져도 오랫동안 던지는 선수도 있고 이게 여러 타입의 선수들이 있는데 드라이브 라인 같은 경우는 그 회전을 이제 근육으로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성향의 선수들이 잘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력으로 강하게 던지는 타입의 선수들에게 좀 잘 맞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엑셀로 치면 엑셀을 꾹 밟아갖고 속도가 왕 나는 이런 머슬카 같은 타입의 선수들에게는 잘 맞는데 갑자기 엑셀을 팍 밟았는데 빵 갑자기 치고 나가는 이런 타입의 폭발력이 있는 선수들에게는 아무래도 관절에 가는 프레셔가 높을 수밖에 없죠. 예전에 스냅볼 문화가 잠깐 유행했을 때 그때도 같은 이유로 스냅볼은 위험하다라고 그때 이제 얘기가 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은 또 이제 웨이트볼이 워낙 그 드라이브 라인 덕분에 많이 이슈가 되면서 그 드라이브 라인과 동반해서 스냅볼을 다시 선수들도 사용하는 선수들 많이 늘어나요. 캐치볼 할 때 스냅볼을 쓰기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좋은 게 있으면 배워야죠. 좋은 게 있으면 배워야 되고 저는 드라이브 라인에서 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꼬임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꼬임을 만들어서 던지기를 하거나 그게 이제 단지 이제 웨이티드 볼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깨잖아요. 어깨에 부담이 가진 않을까? 그러니까 어깨에 부담이 가는 걸 이제 흉추나 이제 고관절이나 이런 것들 회전을 단계별로 만들어서 이제 단계별로 가게 되면 저희가 채찍을 확 휘두를 때 이 채찍이 이제 뭐 단계별로 쭉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갑자기
그 채찍이 마지막에 팡 터지지만 그 중간에 어떤 뭐가 부하가 걸린다는 느낌은 잘 못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꼬임이 잘 생기지 않고 이게 그 고무가 아니라 뭐 철로 된 재질이라고 하면 중간에 부드러운 이제 꼬임이 생기거나 이제 힘의 전달이 잘 생기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런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드라이브라인에서는 워밍업 안에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옆으로도 던지고 앞으로도 던지고 발을 앞으로 해서도 던지고 위 아래로도 던지고 뭐 위로도 던지고 이제 여러 가지 꼬임을 만들어서 이제 그 단계별 회전 그걸 이제 저희가 키네매틱 시퀀스라고 하거든요. 그 시퀀싱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강한 공을 던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루틴은 굉장히 좀 용감한 시도지만 그 시도를 해서 성공을 거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 자체로 전 존중받을 만하다고. 좋은 점과 우려되는 점 두 가지가 있다면 좀 좋은 점이라 그러는 거는 그 한국이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소비자가 성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선수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너 여기서 훈련받은 거랑 여기서 훈련받은 거랑 어땠어?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시켜서 하니까. 근데 내가 다시 얘기해볼게. 너 아이폰하고 갤럭시랑 뭐 써? 그럼 저는 갤럭시 씁니다. 저는 아이폰 씁니다. 왜? 그럼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 없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너는 네 인생에서 핸드폰이 중요하니? 야구가 중요하니? 얘기하면 정말 자기한테 중요한 건 고민해서 그 합리적인 사고에서 결정하는 소비 습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훈련도 소비인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개인 사업의 아이템이고 소비를 해서 발전하면서 경쟁력을 갖춰가야 되는 사업자들인데 저희 자영업자 누구 중에서도 그냥 주변에서 시키는 대로 사업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드라이브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걸 예를 들어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다가 프로야구 가서 한번 관람해 보는 거, 이 정도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해 보고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그러면 이 좋은 거는 이게 왜 좋은 건지 고민도 해보고 나는 이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여기서 어떤 점을 배워서 나는 적용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 그런 디테일한 것들 진짜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체험해보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라인에 학창 시절부터 가서 뭔가 하겠다. 과연 그 친구가 그 바워가 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